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그죠. 날이 무척 덥습니다. 날이 더운 만큼 정시도 뜨거워지는 느낌, 그죠. 근데 정시가 양극화, 그죠.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흘러간다, 그죠. 한 번씩 이래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 아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죠. 한 번씩 이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신규 공모주 도박판 이런 것들이 장을 다 망치는 거죠. 근데 그죠. 몰라서 그럴까요? 그죠. 모르지가 않죠. 전부 시시하는 거거든요. 상장 전에 그죠. 이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있으면 두서없이 하다가 또 이 빼먹었네요. 질문 내용 중에 그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장이 왜 코스닥 대형주만 주도하느냐? 결국 순환매 돌지 않겠느냐? 코스닥이라고 그죠. 똑같은 국장인데 코스닥이라고 왜 외면받아야 되느냐? 그게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그죠. 이 무주금 세상에 그죠. 무주금 뭐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내가 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란 걸 해보는 거죠. 제가 바라보는 코스닥은요, 말씀드리잖아요. 신규 공모주 도박판 벌어지면 블랙홀이다. 자금 다 빨아간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신규 공모주는 결과는 뻔하다. 그죠? 볼 필요도 없다. 첫날 그죠? 등록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지. 등록 전부터 작업이 들어가죠. 그죠? 가격 책정할 때 밑도 끝도 없어. 무조건 밴드 최상단. 그죠? 뭔가 원칙도 없어. 무조건 최상단. 왜? 개인들한테 다 퍼넘기면 되니까. 무조건 물량 많이 받아서 다 퍼넘기면 된다. 그런 자신감. 그죠? 그것을 또 받아주는 개인들의 무모함. 무모함보다는 한심함이죠. 한심함. 그냥 도박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업. 그죠? 전업 투자가들은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좋고 나쁘고 개념이 아니에요. 전업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수급. 전업의 생각과 주식을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틀려요. 극과 극. 전업은 전투거든요. 전투. 얘가 테마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개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수급이 몰리는 곳에 그 치고받고 난타전이 펼쳐지는 곳에 들어가서 제주권 먹고 나오는 거.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아무리 싸고 좋은 주식도 거래가 안 되면 손가락 빠야 되거든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전업 투자가들 아니면 일반 그죠 급한 사람들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조장하느냐? 이 나라 정시, 그죠? 정권 관계자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고 팔고 해야 먹고 사는 걔네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죠? 어떤 투자라는 건 뭐죠? 절대 전제가 깔리죠.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임, 이게 주식이죠. 아니죠. 주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태죠. 근데 그게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말하면 입 아파요. 그죠? 웬만한 기업들 그냥 적당한 물건 골라서 전환사채 죽으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 가장 최근에 등록된 것도 보면 그 상장 전에 전환사채 800원씩 발행한 거 받아서 상장을 하는데 열심히 도와줘요. 밴드 상단 가격 만들어줘요. 그리고 공고 첫날 한 만원까지 띄워서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800원에 사서 그죠? 한 1, 2년 사이에 만원에 판다. 10배가 넘는 장사. 이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기관들이 죽으라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공모주로
조작질, 장난질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단속 안 하죠. 아무도 뭐라 안 하죠. 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죠? 이 제도. 아니, 원래는 취지는 좋아요.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그죠?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는 돈이 없어요. 매출도 당연히 없죠. 이런 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문을 열어준 게 기술 특례 상장이었죠. 그래, 이런 기업은 소위 우리가 뭐 어떤 신약을 개발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기술 집약적인 그런 기업에 문을 열어주자, 밀어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완전히 변질됐죠. 무슨 뭐 송아지나 강아지나, 그죠? 전부 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그 허울에 매출액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작질이에요, 조작질. 그리고 1년 동안 2년 동안 죽으라고 주가 하락 빠지고 뻔한 공식이죠. 다 아는 사실을 왜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말 안 해요? 끝없이 재탕 삼탕 해요. 부실기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비리의 온상, 쓰레기들의 온상인 거죠. 이러니까 누가 신뢰를 갖고 믿고 투자를 하냐고요. 여기는요, 개인들 한탕주의. 그냥 강원랜드예요. 도박장. 처음은 돈 낳고 돈 묻기,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 장난질을 하는 이런 곳이고, 어느 놈이 배임 행령을 하는지 상패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죠? 뭐 신기술 개발했다 구라치는 거예요. 직원이 한 명도 늘어나지도 않고 연구개발비 하나 들어간 게 없는데 그냥 공시만 하면 끝나. 우리 2차전지 개발했다고. 난다긴다 하는 기업들이 몇 년 동안 몇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어도 못 만드는 거를 직원 한 명 늘리지 않고 기술 개발비 하나 투자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우렁각시가 나와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도 아무도 검증도 안 해. 그냥 통과야.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몰려들었어. 미친 듯이 사재 끼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2차전지 만든다고,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맞다고 덤벼들고. 공장 짓다가 공사 대금도 납입 안 했는데도, 진짜 삼류 소설 같은 뻔한 스토리인데도 그거를 아무도 단속도 안 하고, 그죠? 피해를 만든다. 참 한심스럽죠.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의 실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주식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죠? 어떤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도 많아요. 많지만 그냥 도매값으로 같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근데 뭐 영원히 그렇지는 않겠지요. 근데 어느 정도 자정, 그러니까 속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부실 기업들 다 정리를 해야 신뢰가 쌓이고 다시 시장이 살아나겠죠. 제가 보는 시간 그래요. 어떤 우리나라 정신은 그동안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신뢰도 뭐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있는 동안 안 망하면 돼. 내 있는 동안만 버티면 돼. 이런 시각으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도박판 만드는 거예요. 가치 투자, 그죠? 가치 투자를 주장하면, 장투해라고 하면 어때요? 다 굶어 죽죠. 그죠? 전부 굶어 죽겠죠. 수수료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는 무조건 테마, 단타를 조장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우량 기업을 발굴해서 바닥에 사서 오랫동안 들고 있으라 이래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그저 무슨 테마 말도 안 되는 테마 그런 것들만 주장. 미국에 생활하다 오신 분 있죠. 존니.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 근데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장투해라 어쩌라 하니까 완전히 왕따 시키죠. 그죠? 국장을 몰라서 그런다, 어쩐다 저쩐다, 국장 장투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버리죠. 왜? 장퇴라니까. 그게 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이죠. 주식을 아는 정부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된다. 우리나라 주축을 이루는, 그죠, 지금 현재 매매의 주축을 이루는 이 동학개미들 대부분은 그죠, 그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 주식하면 무조건 돈 번다 하더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주식이 뭔 줄도 몰라요.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없는 거죠. 격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 우량주 가치주 투자해라 하면 뭐가 우량주인지 뭐가 가치주인지 구별도 못한다는 거죠. 차트 그런 것도 안 봐요. 볼 이유가 뭐 있어. 볼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대혼란 속에서 보내온 세월, 그 세월이 이제는 다시 그죠, 정도로 돌아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가치주가 대접받는 세상. 기술주, 바이오 뭐 물론 좋아요. 미래를, 한국을 먹이 살려야 될 먹거리니까. 그런데 그죠, 실제는 안 그렇죠. 온데 기업 분할 상장 장난질을 하고 주식 그죠 늘려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만 하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키겠다, 바로 만들겠다. 그게 상법 개정, 그리고 시발점. 그래 되면 앞으로 영원히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부의 의지는 보인다. 그리고 주식이란 게 그래요. 보통 이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의 의지나 힘이 가장 강할 때가 임기 1년 차거든요. 이때 거신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리고 갓 들어선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투자는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반하는 행동을 해서 뭐 저도 뭐 고생한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은 평소 어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길과 너무 흡사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적응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에 그죠,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얼마까지 봐요? 목표가 얼마예요? 그런 거 저도 몰라요.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주식 30 몇 년을 했는데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구락꾼은 존재해요. 구락꾼. 자신이 그죠, 구락꾼. 차트 쭉 펼쳐놨고 전고점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최소한 전고점 부근은 가겠다. 대충 선 쭉쭉 꺼놨고 그냥 한 요 정도 목표가, 그죠, 지지선 무너지면 손절가. 그는 그죠, 그냥 가장 주식판에서 굴러먹는, 그냥 어제 계좌 턴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도 없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목표가 얼마 뭐 이런 거 없어요. 몰라요. 그냥 기업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 대주주 성향은 어떻는지,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그냥 쭉 팔아버리는 그런 회사인지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하고 거기 하에서 내가 조금씩 대응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저 오르는 주식도 없고 끝없이 내리는 주식은 있어요. 나쁜 주식. 그러다가 상폐되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죠? 계속 반복 말씀하죠.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하더라, 잘 맞더라 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밤사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비싸면 위험한 거예요. 주식에 있어서 어떤 그죠, 악재보다 가장 큰 악재는 비싸다는 거.
지 가치보다 비싸다는 거.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싼 주식은 왜 싸지? 분석을 해서 특별한 악재가 없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살만하다 싶으면 분할 매수. 그게 그죠? 투자의 기본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어쨌거나 지금은 트럼프 관세 이 부분도 그죠? 계속 우리 장을 지배를 해요. 타코 들어봤죠? 그리고 요즘은 또 오빠죠. 오빠 법안. 미국을 위대하게 그죠? 세금 증세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참 미국 유동성도 걱정해야 되고 중동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관세 이제는 요즘 정신은 또 보면 그죠? 저 ETF가 또 막 흔들어졌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걱정해야 돼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실적도 매출액이 74조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요. 최저로 잡아도 그죠? 6조 무너질까 말까 걱정했는데 6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솔직히 저도 그 정도로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또 까보니까 4조 6천억. 와, 쇼킹.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그런데 시장은 어때요? 오히려 그죠? 올라버려요. 조삼모사. 어차피 맞을 매 나쁠 때 먼저 맞고 하반기에 좋아지는 게 훨씬 나아. 이런 해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해서 역시 그죠? 시장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또 뭐냐? 누군가가 사준다는 거죠. 주식은 결국 수급이니까 사주니까 버티는 거죠. 또 사주니까 오르는 것이고. 외국인들 시각으로 보면 한국의 주식 살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대형주들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코스피 대형주 주도장이 펼쳐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트럼프 관세 서한 보내줘. 1차적으로 한국, 일본, 왜? 제일 만만한 호구.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일 만만해.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서한 보내고 일단은 25% 관세, 보편 관세 뚫어맞아라. 품목 관세는 별도다.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야 그동안 대통령도 없었다. 협상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니다. 넘어갔죠. 근데 일본은 뭐죠? 죽으라고 다 퍼줬는데, 그죠? 죽으라고 다 퍼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한 한국이랑 똑같아.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 시게만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해. 좋아. 그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죠? 무조건 관세를 받겠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타코예요. 타코. 트럼프는 타코 맞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8월 1일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8월 1일이 지나면 관세 때릴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말하진 않겠죠. 트럼프 보좌관 나와서 특별히 한 번만 더 봐줄게. 왜? 한국, 일본은 우방 중에서도 베스트, 그러니까 맹방이니까 9월 1일까지 봐줄게. 그때 또 협상을 해보자. 그죠? 또 방위비 올려라, 올려라, 열심히 하죠. 근데 그 한 번씩 기사를 보면서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 그죠? EU나 이런 데서, 나토에서 방위비를 막 국가별로 올려.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죠? 방위비를 올려. 방위비를 올리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방위비를 올리는 거예요. 그 방위비를 올린 만큼 트럼프한테 퍼준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근데 한 번씩 보면 그걸 착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방비를 올린다는 것은 국방비 올려서 그걸 우리가 뭘 하든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죠. 미국이 원하는 건 뭐죠? 주둔비죠. 주둔비. 미군의 주둔비를 올려달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주둔비 올려달라 협박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방위비를 인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둔비 올려내 했는데 한국이 쌩까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방위비를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내한테 뭔가 내 말에 반응을 하네 이런 뜻이 되죠.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가 내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래. 그러면 나는 돈 없어 하는 방법, 지금 현금 가진 게 없어 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가 돈 빌려달라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서 CD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친구는 그러겠죠. 내가 돈 빌려달라니까 CD기로 갔어. 나한테 돈을 줄려나 보다. 기다려보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근데 친구는 뭐예요? 빌려준다 말은 안 했죠. 그냥 CD기로 간 것 뿐이야. 빌려주든 안 주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죠. 결국 뭐냐? 시간 벌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우리나라 대응 잘해. 그죠? 주둔비 올려달라 하니까 일단은 방위비 인상을 안건을 올려서 추진해보자. 그래 이야기를 하죠. 우문현답. 동문서답인데 우문현답이 된 거예요. 꿈 따로 해몽 따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랑은 부딪히는 게 아니고 1인식으로 능구렁이 같이 서희 장군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어.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미국에 그죠? 미국 요즘 뭔가 말도 되게 많아요. 타코라는 말도 있고 조롱, 놀림감. 그리고 또 있죠. 오빠. 원빅 뷰티풀 빌 액튼가 그죠? 앞에 영문자 따서 그 오빠 법안이라 그러죠. 어쨌거나 이 부분도 슬기롭게 개인적으로는 이거 엄청 우려했거든요. 이라도 미국도 파산, 미국장 대폭락 이래 가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그죠. 어쨌든 50대 50에서 그 부통령이, 캐슨버드 역할을 하면서 통과는 됐어요. 무난하게. 미국의 총 부채가 한 36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금리 한 4% 정도 적용을 해도, 그죠. 한 1조 5천억 달러. 어마무시하죠. 미국의 한 해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광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한테 막 금리 인하해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해제끼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자로 다 나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금리 인하해라.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아 온갖 욕을 다 해요. 파월한테. 근데 파월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채가 내 직무가 아니야. 나는 물가야. 그리고 쌩까고 무시하는 거고. 그래 되니까 크리스토퍼 윌러 아니면 미셀 보먼 이런 사람은 또 트럼프 성향이죠. 그래 차기 파월 다음 자리를 줄게. 내 시킨 대로 해라. 약간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죠 포지션도 좀 틀리지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위기라고 느꼈던 게 소리 소문 없이 하나씩 해소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봐요. 어쨌든 이번에 미국 그죠 총부채를 41조까지 증액을 하고 통과를 시켜놨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죠? 금리 인하를 시켜야 되죠. 금리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팔아야 되고, 국채를 많이 팔아서 금리 인하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채 팔이를 하려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만들어내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거죠. 결국 미국 국채를 많이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그 와중에 그죠 테마랍 쉬고 막 설치고 그런 것도 한편으로 보면 그죠 참 정치라는 게 참 이렇구나 약간 황당한 생각도 들고. 예, 어쨌든 그래 또 위기가 하나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위기는 구분등선 넘어가고 요거 정말 큰 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넘치는 요즘 뭐 어쨌거나 그죠. 가장 전제 원칙은 그래요. 무조건 우량주 좋은 회사를 사야 된다. 이 전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요것만 잘 지켜도 아주 좋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장을 대하는 어떤 그런 시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긍정으로 간다. 그렇지만 그죠. 항상 주식은 뒤통수를 시게 때릴 때가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면서 주저리 또 뭐 잡담 마무리하겠습니다.